안녕하세요. 광주 북부 평생학습관입니다. 방문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 수집 방법과 블로그 태그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 수집 방법으로 먼저는 키워드 리스트업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주로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용 또는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 키워드 리스트업 하는 방법입니다. 블로그들 중에서도 내가 같은 주제로 꾸준히 글을 쓰면서 블로그를 브랜딩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 키워드 리스트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기업회사의 블로그 의뢰를 받았고 지금 현재 블로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블로그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계속 같은 말만 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블로거들은 소재가 달라지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하고 싶은 말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식당 사장님이라면 사실 10개의 글을 발행하더라도 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우리 식당 맛있으니까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각각 다른 말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홍보 블로그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키워드 리스트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엑셀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업체 블로그를 관리할 때 모아놓은 키워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방역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또 방역관리사를 양성하는 회사여서 그와 관련된 키워드만 모아놓았어요. 이렇게 키워드 리스트업을 하고 어떻게 작성하냐면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에 대한 정보성 글을 쓰다가 마무리는 우리 업체에서 생산하는 방역기기가 좋다. 우리한테 코로나 방역을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끼워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학교 방역관리사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글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방역관리사에 대한 글을 쓰고 밑에는 자격증 이수는 어디서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이렇게 다 포스팅을 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워드 리스트업을 해놓으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고 싶은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키워드도 함께 병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이나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게 바로 이 키워드 리스트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브랜딩을 위해서 이 블로그에 꾸준히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키워드 리스트업을 해놓고 콘텐츠를 기획을 한다면 한 주제로 전문성 있는 글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리스트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글을 발행하게 되면 사실은 주제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글도 중구난방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쭉 찾아보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글 위주로 발행을 해주시면 한 분야에서 블로그를 좀 더 전문적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키워드 리스트업을 어떤 식으로 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스냅 촬영 작가인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스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고 싶겠죠? 당연히 작성을 해도 돼요. 그 키워드로. 스냅이 들어간 키워드로 홍보를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단어들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한정적인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냐면 과연 스냅 촬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해볼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결국 키워드 리스트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은 내 타깃들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지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스냅 촬영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땡땡 스냅 촬영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먼저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셀프 촬영 소품 같은 것을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용마랜드라고 폐놀이공원이 이제 사진 찍는 장소로 유명한데 오히려 용마랜드 가는 법에 대해서 검색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용마랜드 가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입장료는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마랜드에서 찍은 사진 촬영 결과물이 있다면 이제 밑에다가 넣는 거죠, 함께. 그러면 안 그래도 여기 사진 찍으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진 퀄리티도 괜찮고 사진도 괜찮네? 하면은 이제 그 타깃들은 문의를 하겠죠. 사실 블로그 홍보는 이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타깃들한테 최대한 많은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따라서 내 타깃들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할지 미리 고민을 해보고 그들에게 나를 알리고 노출하는 것이 키워드 리스트업의 핵심이고 키워드를 리스트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키워드 리스트업하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엑셀을 활용을 해서 이제 키워드를 리스트업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내 타깃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지 고민해본 다음에 이제 자동 완성이 되는 단어들을 검색을 해보죠. 그리고 자동 완성이 되는 검색어에 검색수를 함께 넣어서 키워드 리스트업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본인의 생각나는 단어들을 그렇게 리스트업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네이버 광고에 키워드 도구를 활용을 하면 키워드 리스트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네이버 광고를 활용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네이버 광고에 로그인을 하셔서 그 다음에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키워드에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스냅 촬영을 한번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제가 검색한 스냅 촬영이라는 키워드를 비롯한 연관된 단어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되는데요. 이때 키워드들은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관 키워드가 이제 엑셀로 쭉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엑셀을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원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이런 키워드를 참고하셔서 키워드 리스트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키워드 리스트업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키워드 리스트업은 매일매일 소재가 바뀌는 일상 블로거들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사업이나 이제 홍보용 블로그처럼 특정 주제로 꾸준히 글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키워드 리스트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 블로거들의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블로그에 저는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글을 쓸 소재가 없으신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 블로그 포스팅 소재 찾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하루에도 몇 번씩 네이버에 들어가서 궁금한 것을 검색을 해보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갔는데 기프티콘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이렌 오더에서는 이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사이렌 오더 기프티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그 키워드로 나오는 검색 결과를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옛날 글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것 같은데 옛날에 쓴 글이 되게 많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키워드를 글을 써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내가 검색하는 것들만 살펴봐도 이 키워드들은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키워드를 보고 정보를 얻었으니까 내가 써봐야지 하고 블로그에 해당 키워드로 정보를 이제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팅 소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만약 소재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들 또는 새롭게 구입한 것들, 새로 방문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먼저 포스팅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롭게 창작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글을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내가 이미 경험한 것들을 이제 그 글에 녹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소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간 카페의 커피 메뉴도 괜찮고 오늘 친구를 방문한 식당 리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의점에서 새로 사온 과자 하나를 사 먹었다면 그런 것들도 당연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생각을 해서 나는 글을 쓸 소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넘치는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미 사용하는 물건들 아니면 새로 가본 것들 위주로 포스팅을 하시다 보면은 글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이나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브랜딩을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키워드 리스트업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블로그 태그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태그란 블로그에 그 태그라고 하면은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봤을 텐데요. 맨 하단에 이렇게 해시태그처럼 달려있는 태그를 발견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블로그의 태그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블로그 태그 같은 경우는 글을 발행할 때 발행 버튼을 누르면 태그를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 태그 기능을 생각을 하면은 블로그 태그 쓰는 것이 키워드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잡는 것은 선택한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태그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마카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건데 스타벅스 마카롱으로 이제 블로그로만 봤을 때 상위에 뜬 글의 태그를 살펴보면은 사실 스타벅스 마카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키워드를 태그에 꼭 작성하지 않아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고 키워드를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태그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태그의 기능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글 하단에 이런 식으로 태그가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태그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뜨게 됩니다. 원래 있던 페이지가 아니고 태그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페이지예요. 이제 태그를 눌러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태그를 눌렀을 때 새로운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와 관련된 블로그 글들이 쭉 뜨게 되는 그런 페이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태그를 최대한 많이 달아야 좋은 걸까요? 근데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태그를 최대 30개까지 달 수 있게 해놨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30개까지 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태그가 키워드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태그들을 다 넣게 됩니다. 30개를 꽉꽉 채워서 글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태그에 입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태그에 키워드를 적지 않는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태그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최대한 관련된 키워드들만 태그에 함께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으면 한두 개 정도만 넣을 때도 있고 정말 많아야 4-5개 정도로 적당히 넣어주는 편입니다. 오히려 이 태그는 불필요한 것까지 30개 이렇게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잡아준 그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것들만 적당히 달아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태그 기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내 블로그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썸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